비가 내리던 평일 오후 동네 골목길은 무릉덩이와 빗방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빗물은 세월의 때를 씻어내는 것 같았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 한 구석에 자리한 은성 칼국수의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강도현이 무릎을 살짝 절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철판을 다루던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몇 년 전 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작은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는 그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지만 비를 맞고 싶지 않았던 그는 가까운 칼국수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따끈한 육수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그리고 계산대까지.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정겨웠습니다. 그때 주문을 받으러 22세의 아르바이트생 서린이 나왔습니다. 통통한 볼과 밝은 눈을 가진 서린은 생글생글 웃으며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같은 날엔 따뜻한 칼국수가 최고죠. 미니 칼국수에 보리밥 추가해 드릴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셔츠 주머니에서 붉은색 만년필을 꺼내 작은 메모장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촉에서 나오는 잉크는 짙은 파란색이었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만년필이라서 그의 손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만년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만년필, 저희 엄마 서랍 속에 있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서린의 말에 도현은 펜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그날 오후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칼국수집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린이라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제 만년필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만년필은 파카 듀오폴드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붉은색 몸체에 금색 장식이 있는 고급 만년필이었죠. 오래전 젊었던 시절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펜대에는 작은 글씨로 봄날에 늘 웃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직접 새겨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서린이 똑같은 만년필이 엄마에게 있다고 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만년필은 당시에도 꽤 비싼 물건이었고 특별 주문으로 문구를 새긴 것이라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을 것이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문구가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봄날에 늘 웃자였어요. 엄마가 힘들 때마다 그 펜을 쥐고
봄날은 다시 온다고 말하곤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조선소 기숙사 근처 좁은 자취방, 야간대학교 입학통지서,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우연이라 치기에는 겹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리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답했습니다. 한미정이에요. 이 가게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한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잡음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미정이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셨는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칼국수가 나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운명이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요. 만년필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칼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 봄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1994년 봄, 저는 25살 청년이었고 조선소에서 막 일을 시작한 신입 용접공이었습니다. 미정은 같은 나이로 인근 전자부품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난 곳은 기숙사 근처 작은 분식점이었습니다. 저는 야간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미정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라면을 먹고 있었죠. 그때 미정이 제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연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여 봉투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야간대학을 준비하며 공부했고 미정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시간이 맞을 때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미정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간 점심을 굶으며 돈을 모아서 붉은 만년필 2개를 주문했습니다. 봄날에 늘 웃자라는 문구도 특별히 새겨달라고 부탁했죠. 하나는 미정에게 주고 하나는 제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도현아, 이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미정은 만년필을 받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하면 이런 선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간대학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조선소 일도 힘들었습니다. 미정도 공장 일이 점점 힘들어졌죠. 서로를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고 만나도 피곤해서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조선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간 대학 입학금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걱정인 상황에서 미정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죠. 미정아, 미안해. 난 지금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겠어. 내게 좋은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붉은 만년필을 미정에게 맡기고 홀연히 사라진 거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며요. 그 후 30년 동안 저는 미정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누구도 미정만큼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설이나 손님 주문 들어갔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거든요. 칼국수 증기가 자욱한 주방에서 한미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6세가 된 미정의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이 눌러놓은 얇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30년 전 공장 유니폼을 입었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다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도현 씨, 제 이름이 미정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이는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엄마, 혹시 이분이 그때 그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설인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젊을 때 좋아했던 그 사람이야. 저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펜, 아직 가지고 있니? 미정은 대답 대신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선물한 붉은 만년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봄날에 늘 웃자. 펜대에 새겨진 문구는 빛바랬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미정이 그 펜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 이 펜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났거든.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죠. 그 많던 옛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노랫말이 현재 상황과 너무 잘 맞아서 우리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펜을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 너는 어땠어? 라고 답했지만 정말은 그렇지 않았죠. 서로 잘 지냈다고 말했지만 둘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칼국수 식기 전에 드세요. 엄마가 끓인 국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에 미정과 설인,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우리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마다 얘기해 주던. 미정은 설인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와 이 아저씨는 젊을 때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어. 그런데 그때는 서로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겁이 났지. 저는 미정의 말을 듣고 괴로웠습니다. 사실 겁이 난 건 저뿐이었거든요. 미정은 끝까지 저를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먼저 포기하고 도망친 거였으니까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조선소 구조조정이 터지고 야간대학 입학금도 마련 못했고 내 앞가림도 못하던 때였으니까. 그러자 미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맞아.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사라진 후에 혼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했어. 편의점, 치킨집, 찜질방까지. 배달하다가 넘어져도 다음 날 또 출근했지. 누군가는 그렇게 살았어. 미정의 말끝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후에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넌 알아. 내가 왜 이 만년필을 버리지 못했는지. 미정은 케이스에서 펜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펜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 왜 혼자 결정하고 사라졌는지, 왜 나한테는 선택권도 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어. 내가 이 펜에 새긴 문구처럼 봄날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거든. 설인이 조심스럽게 중재했습니다. 두 분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렸고 현실이 힘들었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DJ가 어떤 이별은 그때의 우리를 지키려는 서툰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30년이 지나서야 하는 말이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미정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성 칼국수 앞에서 망설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들어가고 싶기도 했지만 미정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빗방울이 굵어지거나 너무 추워지면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김치통을 넉넉히 채워주었고 서리는 무릎 통증에는 보리찜질이 좋다며 찜질팩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정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린이 있어서 분위기가 그나마 부드러워졌죠. 아버님,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서린은 제가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졌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미정이 흘끗 다리를 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전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라디오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정은 계산대 뒤편 벽에 걸린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듯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놀랍게도 그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이 테이프, 그때 내가 녹음해 준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장난삼아 녹음했던 건데 미정이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테이프에서는 어설픈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보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는지요. 저는 한참을 그 노래를 들으며 서성이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된 것 같다. 미정은 속으로만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 동네 소식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의 근황을 묻게 되었죠. 요즘 기계 수리점은 어때? 손님이 많이 오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미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목이 아파서 국수 반죽하기가 힘들어졌어. 서린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도 다니니까 기특하면서도 미안하고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예전의 편안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고 깊은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미정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미정의 번호가 뜨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미정의 전화였거든요. 도현아, 내일 가게 쉬는 날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칼국수 말고 전도 부치고 미역국도 끓일 건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먹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이도 있고 괜찮다면 가고 싶어. 미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응, 괜찮아. 설인이도 아버님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설이는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설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전 반죽하고 미역국 끓이느라 정신없었어요. 미정은 부끄러운 듯 별거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준비하니 자꾸 부딪혔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작은 춤을 추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저는 손이 굳어서 팔을 엇비슷하게 썰었고 설이는 칼은 엄마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재빨리 바꿔 들었습니다. 도현아, 손 많이 굳었구나. 미정이 제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기계 수리점 일도 만만치 않겠어. 저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정말로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걱정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바삭한 김치전, 고소한 감자전, 시원한 미역국까지. 30년 전에 미정이 해주던 음식 맛과 똑같았습니다. 말문도 천천히 풀렸습니다. 미정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30년 전 일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저는 숨을 죽이고 미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그런 말들이 솔직히 겁나. 우리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0대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신중한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현아, 밥은 같이 먹자.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일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정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거창한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부터, 그리고 천천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설인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속도로 가는 게요. 22살 설인의 말이 56살과 58살인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미역국은 더 달아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셔츠 주머니에서 붉은 만년필을 꺼내어 새로 산 얇은 노트 첫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천천히 다시 배우기로 한다.
서로의 속도와 계절을. 미정은 그 문장을 읽고 자신의 케이스 속 붉은 만년필을 꺼내 제 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펜은 똑같이 생겼지만 긁히고 다른 자리는 각자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흔적이었죠. 살아온 시간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같은 곳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가 당신에게 봄은 언제 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쳤고 가게 간판의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은성칼국수. 오래된 글씨가 새로 배우는 이름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봄이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우리만의 속도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붉은 만년필이 이어준 운명적인 재회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정과 설인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30년 전 젊은 날의 사랑이 이제는 성숙한 동반자의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날에 늘 웃자. 30년 전 만년필에 새긴 그 문구가 이제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봄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